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직접 만든 나만의 캐릭터에 모션 캡처를 적용하여 3D 애니메이션을 만든 팀 주라기 스튜디오입니다. 3D 애니메이션을 만들기 위해서는 3D 모델링 캐릭터와 동작에 해당하는 모션이 필요한데요. 저희가 전문가의 손길 없이 어떻게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었는지 결과를 통해 과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먼저 이 프로젝트를 선택하게 된 배경을 소개드리고자 하고요. 프로젝트 진행을 위해 어떻게 팀을 구성했는지, 각 팀에서는 어떤 결과를 냈는지 모델 소개와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추후 개선 방안을 말씀드리면서 발표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 슬라이드를 틀은 시점부터 음악이 하나 재생되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이 음악은 영화 주라기 공원의 메인 테마입니다. 1990년대 이 주라기 공원이라는 영화가 처음 선보일 당시에는 전 세계가 문화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실제 모형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애니메트로닉스라는 기술과 컴퓨터 3D 그래픽스로 이 정도의 영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이죠. 하지만 겉으로 보기에 재밌고 신기한 이 영화에는 사실 불편한 진실이 수명 있는데요. 영화를 각 캐릭터 단위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세상에 새 캐릭터가 태어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작업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먼저 모델링입니다. 이 작업은 메쉬라고 하는 캐릭터의 겉모습을 점, 선, 면으로 구현하는 작업입니다. 다음으로 리깅입니다. 리깅이란 캐릭터의 메쉬에 뼈대 정보를 입력하는 작업인데요. 각 관절과 뼈대가 어느 메쉬 부분과 연결되어 움직이도록 해야 하는지 매칭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애니메이션입니다. 저희가 흔히 보는 동영상은 보통 1초에 30장의 사진이 연속적으로 보여지는 형태인데요. 각 프레임마다 메쉬의 각도와 위치를 조정하여 캐릭터의 동작을 세팅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렌더링이라는 작업을 통해 캐릭터의 색감을 입히고 빛 반사를 고려하여 우리 눈에 어떻게 보일지 계산하게 됩니다. 이런 각 작업은 분야별로 전문가가 필요할 정도로 정밀하고 고난이도의 작업입니다. 하지만 수요에 비해 전문가에 대한 공급이 적어서 시간적으로나 금전적으로나 막대한 비용이 소모되게 되죠. 그래서 저희는 인공신경망만을 가지고 영화 속 캐릭터의 움직임을 구현하고자 하였습니다. 먼저 나만의 캐릭터 동영상을 딥러닝 모델에 넣어 3D 메쉬와 릭을 생성함으로써 모델링과 리깅 작업을 대체하였고요. 영화 제작 방식 중 하나인 모션 캡처 방식을 차안하여 저희 프로젝트에 적용시켰습니다. 사람 동작 동영상으로부터 3D 포인트 클라우드 시퀀스를 추출하였고요. 마지막으로 앞서 작업한 결과물들을 합쳐서 3D 애니메이션을 생성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전통 모션 캡처 방식인 3D 휴먼 포즈를 적용한 애니메이션을 생성하여 포인트 클라우드를 이용한 결과와 비교 분석하고자 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저희는 크게 4가지 파트로 팀을 구성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는데요. 캐릭터 영상으로부터 3D 메시를 생성하고 리그를 예측하는 파트, 사람 동작 영상으로부터 포인트 클라우드를 생성하는 파트, 메쉬, 리그, 포인트 클라우드를 전달을 받아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주는 파트, 그리고 포즈 에스티메이션을 이용하여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주는 파트로 나누어 진행하였습니다. 지금부터는 각 파트별로 선정한 모델과 수행 결과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먼저 메쉬와 리그를 생성하는 파트에서 메쉬 부분입니다. 저희는 널프와 뉴럴란젤로라는 모델을 선택하였습니다. 먼저 널프는 다각도의 2D 이미지에서 피처를 추출하여 3D 가상 공간에 대한 정보를 학습하는 모델입니다. 하지만 이 모델은 장면 하나하나에 초점을 맞춘 모델이다 보니 저희가 원하는 캐릭터의 서페이스죠. 메쉬 관점에서 조금 부족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금 더 메쉬 재구성에 초점을 맞춘 뉴럴란젤로라는 모델을 선택하여 캐릭터 메쉬를 생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캐릭터 메쉬에서 뼈대 정보를 추출하는 리깅을 위해 선정한 모델입니다. 저희가 선정한 리그넷이라는 모델은 3D 메쉬로부터 공간 정보를 추출해서 리그 정보를 예측하는 모델이고요. 이 모델은 메쉬와 리그 정보를 바탕으로 관절과 표면 사이의 관계를 슈퍼바이즈 러닝합니다. 저희는 모델 리소스라는 이름의 모델링 데이터셋으로 프리트레인된 리그넷 모델을 사용하였고요. 뉴럴란젤로에서 생성된 메쉬가 구성하는 점의 개수가 많다 보니 각 꼭지점을 단순화한 후 리그를 예측하도록 하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인형을 널프와 뉴럴안젤로 모델로 재구성한 결과, 그리고 그에 해당한 예측된 리그 결과입니다. 널프의 경우에는 선명하긴 했지만 노이즈가 많고 중간중간 예측되지 못하여 생긴 구멍들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리그넷에서 안과 밖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지 못하였고 리그 정보를 계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반면 뉴럴안젤로의 경우에는 선명할 정도는 아니지만 노이즈가 적었고 구멍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오른쪽의 리그 결과는 뉴럴안젤로에서 나온 메쉬로부터 생성된 결과이고요. 노벨 오브젝트인 것에 비해서는 날개와 다리 부분 예측이 꽤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사람의 영상으로부터 포인트 클라우드 시퀀스를 추출하는 파트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마이다스라고 불리는 모델을 소개드리려 하는데요. 이는 한 장의 이미지를 인풋으로 넣어주면 해당 씬에 대한 뎁스 맵을 예측하는 모델입니다. 저희는 사람 동작 동영상에서 프레임을 추출하고 각 프레임별로 뎁스 맵을 예측하도록 하였습니다. 뎁스 맵은 사진상의 좌표와 거리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간상의 좌표로 쉽게 변환 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저희는 포인트 클라우드 시퀀스를 추출하기 위해 뎁스 맵 시퀀스를 먼저 추출하여 변환하고자 이 모델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영상에서 포인트 클라우드 시퀀스를 추출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먼저 사람 동작 동영상을 준비합니다. 각 프레임별로 이미지를 추출하고요. 추출된 이미지에 대한 뎁스 에스티메이션을 수행합니다. 여기서 추가로 크롭을 위해서 세그멘테이션이 수행이 되는데요. 프레임별로 추출된 이미지로부터 사람에 해당하는 마스크를 추출하여 사람에 해당하는 포인트 클라우드를 계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두 결과를 엘리멘트 와이즈로 곱셈 연산하여 사람 부분에 해당하는 포인트 클라우드를 추출합니다. 포인트 클라우드의 각 포인트는 이후 사용될 모델의 인풋에 맞게 랜덤 샘플링을 진행하였고 이거를 프레임별로 반복하여 처리해주면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최종 파트에 대한 설명입니다. 캐릭터 영상으로부터 얻은 메쉬, 리그 정보와 사람 영상으로부터 얻은 포인트 클라우드 시퀀스 정보를 이용해 3D 캐릭터 애니메이션을 생성하는 부분이죠. 이번 슬라이드에서 소개드릴 모델은 모리그입니다. 모리그는 간단하게 요약하면 캐릭터 메쉬를 움직임이 담긴 포인트 클라우드 시퀀스에 투영하여 메쉬를 움직이도록 하는 모델입니다. 해당 파이프라인에서는 뉴럴란젤로에서 생성된 메쉬, 그리고 리그넷에서 생성된 리그 정보를 가지고 포인트 클라우드의 움직임을 따라하게 하였습니다. 이후 메쉬와 포인트 클라우드의 연관성을 계산하여 메쉬를 구성하는 꼭지점의 좌표를 예측하게 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영상은 모리그 측에서 제공한 데이터셋을 기반으로 메쉬의 소스 캐릭터와 포인트 클라우드의 소스 캐릭터가 다를 때 어떻게 적용되는지 실험해본 영상입니다. 왼쪽 영상에서는 각 캐릭터가 가지는 고유 움직임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두 캐릭터가 각기 다른 움직임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른쪽 영상에서는 빨간 캐릭터에게 파란 캐릭터의 포인트 클라우드 시퀀스를 적용시킨 모습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빨간 캐릭터가 파란 캐릭터의 동작으로 동기화되어 포인트 클라우드의 형상대로 동일하게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이슈가 발생하게 됩니다. 모리그 모델에서는 메쉬와 포인트 클라우드의 대응점을 찾기 위해 코레스폰던스를 구하는 과정이 있는데요. 제공된 데이터셋에서는 코레스폰던스에 해당하는 파일이 함께 제공되고 있었고 모리그 모델의 소스 코드에서는 이를 구하는 과정이 생략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새로 생성한 메쉬와 포인트 클라우드 간의 코레스폰던스를 저희가 직접 구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고 직접 구현하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들이 잇따라 발생하는 바람에 결국 저희가 생성한 메쉬로는 최종 애니메이션을 아쉽게도 생성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추후 저희는 이 부분을 구현을 마무리해서 저희가 만든 메쉬로 꼭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서브 트랙으로 진행했던 휴먼 포즈를 이용한 애니메이션 생성 파트 부분입니다. 이 파트에서는
모션 벌트라고 불리는 3D 포즈 에스티메이션 모델을 사용하였습니다. 간단히 소개드리면 동영상을 인풋으로 받아 2D 포즈를 먼저 추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3D 포즈를 예측하는 모델입니다. 2D 포즈는 알파 포즈라고 하는 2D 포즈 에스티메이션 모델을 사용하여 추출하였고요. 이 추출된 정보를 기반으로 3D 포즈를 예측하여 모션 시퀀스, 즉 애니메이션을 생성하는 모델이 되겠습니다. 이후에는 리그 정보를 가지는 캐릭터에 프레임별로 모션 정보를 입력하는 트래디셔널 리깅 방식을 채택하여 최종 결과물을 생성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다른 여러 3D 모델링 툴에서 후처리 작업이 용이하도록 FBX라는 스탠다드 포맷으로 익스포트는 가능하게 했지만 3D 포즈를 프레임마다 정형화하는 트래디셔널 리깅 방식을 직접 구현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거기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모션 볼트에서는 각 관절마다 XYZ 형태의 직교좌표계로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요. 모델의 리깅을 위해서는 중심점을 제외한 나머지 관절이 오일러 앵글이라고 하는 축별 각도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는지 결과는 나오지만 보시다시피 정확한 결과는 나오지 않았고요. 추후에는 이를 계산해서 확실히 온전한 애니메이션이 생성될 수 있도록 문제를 바로잡을 예정입니다. 끝으로 앞서 조금씩 말씀드렸던 개선 방안을 목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메시 생성 파트의 경우에는 동영상의 손떨림 유무에 따라 결과가 확연히 차이 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무래도 손떨림이 있게 되면 각 프레임별로 피처를 추출하고 매칭하는 것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영상단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손떨림 등의 흔들림 보정 부분의 개선을 시도하려고 합니다. 포인트 클라우드 파트의 경우에는 이미지 세그멘테이션을 사용하느라 사람 포인트 클라우드 뒤에 잔상이 남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 대신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사람 포인트 클라우드만 온전히 크롭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입니다. 리그 파트의 경우에는 정확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지금도 성능은 꽤 훌륭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동물형 데이터셋 등으로 파인 튜닝을 할 수 있다면 좀 더 좋은 리그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모리그를 통한 애니메이션 생성 파트에서는 코레스폰던스 알고리즘 구현이 가장 시급한 부분이고요. 관련 모델의 파인 튜닝이 이루어진다면 좀 더 정교한 결과를 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포즈를 이용한 애니메이션 생성 파트에서는 직교좌표계를 오일러 각도로 변화하는 알고리즘을 구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개선 방안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참고한 레퍼런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발표 이후에 요청 주시면 저희가 생성한 여러 메쉬와 애니메이션을 이제 3D2를 이용해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으로 보는 것보다 직접 보시는 게 더 좋으실 테니까요. 네, 그러면 이상으로 팀 주라기 스튜디오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